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두릅나무과의 송악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송악은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코리안 아이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나무인데 한국이 원산지인 아이비다. 이것이 송악이라고 하는데, 이 송악은 담쟁이 동굴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얼핏 보아서는 두 나무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 송악과 담쟁이 동굴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송악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담쟁이 동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동굴을 보면은, 담쟁이 동굴은 건물의 벽이나 담장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딱 담장에 붙어 가지고 벽돌에 딱 붙어서 벽을 덮어버리죠. 덮어서 벽의 온도를,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담쟁이 동굴은 벽을 덮어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송악도 담쟁이 동굴하고 똑같습니다. 송악도, 이게 지금 사진에는 왜 나오질 않았지만, 송악 또한 이 잎이 담쟁이 동굴처럼 뻗어나가서 다른 나무나 다른 벽이나 이런 데에 이 공기뿌리를 가지고 벽에 붙어버리죠.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벽을 뒤덮어버리는 것이 송악입니다. 그래서 송악이나 담쟁이 동굴은 담장이나 건물의 벽에 달라붙어서 자란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송악이라고 하는 나무는 요거부터 볼까요? 줄기 길이가 10m 정도 자라는 늘푸른 상록수죠. 늘푸른 상록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동굴성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만경목이라고 하는, 동굴로 뻗어나가면서 벽을 뒤덮고 담장을 뒤덮고 건물의 벽을 뒤덮어버린다 하는 것이 바로 송악인데, 담쟁이 동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담쟁이 동굴 또한 줄기 길이가 10m, 조금 전에 송악도 줄기 길이가 10m 정도 자라는데, 이것은 갈립입니다. 갈립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낙엽성이죠. 그래서 담쟁이 동굴은 겨울인 요즘 11월이 되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단풍이 들어가지고 모두 다 잎이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 버리는 것이 담쟁이 동굴인데, 반해서 송악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는 아름다운 잎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송악입니다. 그래서 송악과 담쟁이 동굴은 크기나 줄기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10m 정도 자란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푸른 상록수인지 낙엽성인지에 따라서,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에 따라서 송악은 늘푸른 상록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나무의 잎을 보면은, 요 송악의 잎을 보면, 송악의 잎이 이렇게 예쁜 별 모양이죠. 5갈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결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결각이 3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3갈래로 갈라지는 잎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갈래로 갈라지는 잎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결각이 없이 밋밋한 달걀꿀이거나 아니면 마른 목골 형태로 이렇게 되는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보통 3개에서 5갈래로 얇게 갈라지지만은, 요 잎은 어린 가지에 있는 잎들은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쁜 결각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든 줄기의 잎은
결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송악이죠. 이러한 잎이 광택이 있으면서 만져보면 잎이 두툼하면서 가죽질이죠. 한자로는 혁질이라고 하는 가죽질의 두툼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에 광택이 있어서 잎의 모양이 상당히 예쁘고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딱 좋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 송악이라고 하는 나무는 추운 곳을 싫어합니다. 추운 곳을 싫어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난대성 식물이죠. 난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악은 저 아래쪽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저쪽에 울릉도 이렇게 이런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원산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이 송악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슈 지방 이남 쪽에 송악은 추운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혼슈 이남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이남으로 쭉 내려가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그 아래쪽에 타이완 쪽에도 이 송악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송악인데, 이 담쟁이 동굴은 그렇지 않죠. 담쟁이 동굴은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는데, 담쟁이 동굴은 보면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송악은 또 특히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고 습기를 좋아하는데, 습기를 좋아하면서 그늘진 음지를 좋아합니다. 햇빛이 많이 쬐는 곳보다가 햇빛이 적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음지에서만 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송악은 음지에서만 살지 않고 양지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또 아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가에서도 잘 자라는데, 물가에서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악은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바닷가의 해풍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가 송악입니다. 요 담쟁이 동굴의 줄기를 보면, 담쟁이 동굴의 줄기에서는 이렇게 줄기에서 동굴손이라는 게 나오죠. 동굴손이 이렇게, 여기가 입자루입니다. 여기 입자루는 요것을 입자루라고 하는데, 이 입자루의 아래쪽 부분에 줄기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입자루가 여기 나오고, 입자루의 맞은편에 동굴손이 나와서 동굴손에서 이렇게 꼬불탕한 이러한 동굴손 끝에는 숟가락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흡착판이 나타나죠. 이 흡착판이 나타나서 어떤 물체를 만나더라도 벽이나 담장이나 빨간 벽돌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유리창에까지도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흡착판이 발달해서 다른 물체에 달라붙어서 자라는 것이 바로 담쟁이 동굴인데, 거기에 비해서 송악은 그 흡착판이 없습니다. 흡착판이 없고, 송악은 이렇게 가지가 가는데 가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공기 중에 뿌리가 나온다 해서 이것을 공기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근이라고 부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기뿌리가 나와서 이 줄기가 가다가 다른 나무의 줄기를 만나면 거기에 뿌리를 박아버리죠. 그리고 바위나 돌이나 벽이나 벽돌이나 이런 담장이나 시멘트나 만나게 되면 이 뿌리는 어디에든지 뿌리를 내리고 달라붙어서 자란다. 그래서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송악인데, 그렇다면 담쟁이 동굴에는 공기뿌리가 없냐? 담쟁이 동굴은 흡착판을 가지고 있고, 송악은 흡착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담쟁이 동굴에도 여기 보면 공기뿌리 있습니다. 공기뿌리가 있어서 담쟁이 동굴은 공기뿌리도 있고 또 흡착판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담쟁이 동굴인데, 거기에 비해서 송악은
공기뿌리만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나 열매 모양은 둘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송화의 꽃을 보면은 송화는 꽃이 피는 계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송화는 꽃이 피는 것이 보통 11월 달 중순까지 핍니다. 그러니까 초겨울까지 핀다는 말입니다. 초겨울까지. 그래서 9월 말경에서 11월 중순까지 꽃이 피는 다른 식물들이 이미 다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계절에 요 송화는 꽃을 핀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벌이나 나비나 곤충들이 꿀에 목이 말라 있을 때,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허덕일 때 요 송화기 꽃을 피워줘서 요 꽃에는 꿀의 향기가 납니다. 꿀의 향기가 나고 꿀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 꿀을 찾아서 벌이나 나비나 벌레들이 찾아올 수 있게, 다른 식물들이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 송화는 꽃이 피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들이 꼬일 수 있고 수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절적인 그러한 특징, 계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송화교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담쟁이 동굴의 꽃은 6월 달에서 7월 달, 그러니까 한여름에 더운 계절에 피죠. 더운 계절에 피는 것이 바로 담쟁이 동굴이죠. 그래서 송화는 초겨울에 피고 담쟁이 동굴은 한여름에 핀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꽃의 모양도 약간 다릅니다. 꽃의 모양이 약간 다른데, 꽃도 보면 여기는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 있는데, 대개의 담쟁이 동굴의 꽃은 수술이 5개입니다. 수술이 5개이고, 요 수술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꽃잎과 수술이 떨어지고 나면 이런 모습만 남게 되는데, 이게 암술대는 5개의 암술대가 보통 합쳐져 있는 합생하는 암술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5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여기는 지금 요 꽃이 6개였기 때문에 이것도 6개가 있는데, 보통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통 요게 5개가 있게 됩니다. 5개가 있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의 숫자가 보통 5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담쟁이 동굴이죠. 담쟁이 동굴의 씨앗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통 5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데, 송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화도 마찬가지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숫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5개의 방을 갖고 있는데, 여기 꽃을 보면은 요 송화의 꽃은 초겨울에 핀다고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초록색 부분이 화반이라고 하는, 한자로 화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꽃쟁반입니다. 이 꽃쟁반에 5개의 꽃잎이, 초록색의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잎이 있고, 수술대도 하나, 둘, 셋, 넷, 5, 수술대도 5개, 꽃밥도 5개가 있는데, 이게 암술이 하나처럼 보이는 암술이 이렇게 1개가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1개가 아니라 5개의 암술대가 딱 달라붙어 있는 합생하는 암술대가 1개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도 들어있고 암술도 있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고, 그래서 이 꽃 하나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쌍성꽃, 양성화라고 하고, 요 꽃 1개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꽃이 피어있던 숫자만큼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열매가 달리는데, 요 열매가 송화의 열매는, 요거 지금 송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 송화의 열매는 이렇게 옆으로 보면 요 위와 아래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찌그러진 공 모양이라고 하고,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러한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찌그러진 공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찌그러진 공 모양인데 이 열매는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가 있는데, 이 열매는 복숭아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서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은 과육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이러한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보통 암술대가 아까 5개의 암술대가 합쳐져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씨앗의 숫자도, 열매 하나의 씨앗의 숫자도 보통 5개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아주 재미있고 예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새까맣게 보이죠. 이 부분이 새까맣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쟁반입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 동그란 초록색 부분, 이것을 꽃쟁반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는데, 이 화반에 꽃잎도 달리고 수술도 달리고 암술도 달리는 이러한 부분을 화반이라고 하고 꽃쟁반이라고 하는데, 그 꽃쟁반이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꽃쟁반이 까맣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아주 신기하고 예쁘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반의 가운데에 이 암술대가, 꽃이 피어 있을 때 있던 이 암술대죠. 이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은 뒤에도 보면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는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죠. 이러한 숙존화주를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광택이 나면서 특이하게 꽃쟁반도 있고 영구암술대도 남아있는 이러한 아주 예쁜 열매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이 열매를 우리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송악을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잎을 보기 위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 기르게 되는 것이 또한 송악입니다. 이러한 예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송악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줄기에 어린 줄기를 보면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털이라고 하는데, 이 털은 비늘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인모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생선의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생선의 피부에 비늘을 가지고 있죠. 이 비늘을 바로 이 인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인이라고 쓰는데 우리말로는 비늘털이라고 해서 인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모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요것이 바로 송악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도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담쟁이 덩굴의 잎의 가장자리는 이렇게 톱니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가 드문드문 있는데 반해서 송악은 결각의 가장자리에, 잎의 가장자리에 보면 매끈하게 톱니가 전혀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송악과 담쟁이 덩굴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